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 않으신가요? 거울 속에 비친 불룩한 뱃살을 보며 한숨 쉬어본 적 누구나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는 살을 빼라, 혈당을 낮춰라, 식단을 조절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밥상을 보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맛있는 건 다 몸에 나쁘고 몸에 좋은 건 맛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희망의 증거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오직 식돈 하나를 바꿈으로써 기적처럼 살아난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그녀가 밝혀낸 비밀은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 바로 곡물에 숨어 있었습니다. 약이나 주사 없이 오직 맛있는 음식으로 염증을 없애고 대사증후군을 탈출하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저자 다니엘 워커는 불과 22살에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대사증후군과는 조금 다르지만 근본 원인은 비슷합니다. 바로 몸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만성 염증이었죠. 그녀는 극심한 고통 속에 수십 알의 약을 삼켰고 병원 침대에 누워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꽉 막힌 하수구처럼 독소와 염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통곡물빵, 현미밥, 파스타 같은 곡물들이 사실은 장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었다는 것을요.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신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현미밥을 고집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곡물조차 당신의 인슐린 수치를 널뛰게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곡물이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개량된 곡물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대사증후군 환자에게는 독과 같습니다. 섭취하는 순간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뿜어냅니다. 남은 당은 고스란히 내장 지방으로 쌓이고 이 지방은 다시 염증 물질을 배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저자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과감하게 모든 곡물을 식탁에서 치워버렸습니다. 곡물을 끊으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팝도 빵도 면도 안 먹으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나요? 저자 역시 요리를 사랑하고 미식가였기에 그 절망감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맹물에 삶은 닭가슴살만 먹는 고행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엌을 실험실로 만들었습니다. 밀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를, 설탕 대신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식용유 대신 코코넛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곡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푹신한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었고 바삭한 와플과 쫀득한 피자 도우도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 어게인스트 올 그레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치유는 박탈감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충만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스트레스와 배고픔을 참다가 터지는 폭식입니다. 하지만 맛있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로 배를 채우면 거짓 배고픔은 사라집니다. 이 맛있는 변화가 몸속에서는 어떤 일을 벌일까요? 곡물과 정제당을 끊자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집니다. 치솟던 인슐린 수치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몸은 더 이상 지방을 저장하지 않고 태우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대사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자는 이 식단을 통해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치료 과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침에는 시리얼이나 토스트 대신 채소를 듬뿍 넣은 스크램블 에그나 아몬드 가루로 만든 머핀을 드셔보세요. 탄수화물로 시작하던 아침을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바꾸면 점심때까지 허기가 지지 않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아침 첫 식사가 하루의 혈당을 좌우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면 요리가 너무 그립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자는 밀가루 면 대신 애호박을 길게 썰어 만든 주키니 누들이나 실곤약 등을 활용하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에 직접 만든 토마토 소스나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파스타의 풍미는 그대로 즐기면서 혈당 걱정은 제로가 됩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든다는 말처럼 재료 하나만 바꿔도 내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오후 4시, 당이 떨어지는 그 위험한 시간. 과자나 믹스커피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코코넛 밀크로 만든 라떼를 선택하세요. 저자는 설탕 범벅인 시판 간식 대신 집에서 만드는 건강한 간식이 우리를 폭식의 늪에서 구해준다고 강조합니다. 입이 즐거워야 다이어트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결국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을 피할 수 없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햄버거 가게에 갔다면 빵을 빼고 고기 패티와 채소만 달라고 요청하세요. 한식당에 갔다면 밥은 반 공기만 덜어내고 나물과 고기 위주로 식사하면 됩니다. 유난당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선택입니다. 저자 다니엘 워커 역시 수많은 모임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즐겁게 어울렸습니다. 혼자만 다른 식단을 하기가 눈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왜 유별나게 구냐고 타박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저자의 남편과 아이들도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이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을 즐기고 있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또 다른 주범입니다. 100% 완벽하게 곡물을 끊기 힘들다면 주말 한 끼 정도는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음 끼니부터 다시 건강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대사증후군 치유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 이어가는 마라톤입니다. 아몬드 가루나 좋은 오일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는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식재료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의료비를 미리 아끼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과 배달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식비는 충분히 절약됩니다. 건강한 음식이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이 식단을 시작하고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뿐해지고 식곤증이 사라지며 바지가 헐렁해지는 느낌, 피부 트러블이 가라앉고 속쓰림이 없어집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이 염증과 이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기분 좋은 변화를 한번 맛보면 다시는 예전의 병든 식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미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식단을 급격하게 바꿀 때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식단 변화로 혈당과 혈압이 내려가면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식단은 강력한 치료제이기에 의사의 모니터링 하에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니엘 워커는 말합니다. 음식은 적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요.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극복의 과정은 지금 대사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곡물 없는 삶은 결핍의 삶이 아니라 진짜 맛과 건강을 되찾는 풍요로운 여정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저녁 한 끼, 밥이나 면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고기, 좋은 지방으로 접시를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한 끼가 여러분의 인슐린을 쉬게 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가볍고 활기찬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식단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탁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